박정희의 일본 비밀 방문. 61년 6월 케네디는 일본의 이케다 수상과 만났다. 한국의 경제개발에 일본도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러니 조속히 한국과 국교 정상화를 했으면 합니다. 요시, 우리도 바라던 바입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후 일본의 정치가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7월, 일본의 전 수상 기시 노부스케가 박정희에게 국교 정상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조만간 일본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박정희는 호의적인 답장을 보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사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의 뜻이기도 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뜻이었다. 게다가 박정희는 케네디와의 회담 선물로 방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고자 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다. 왜 일본의 정치가들은 한국의 경제개발을 돕겠다고 나선 걸까? 일본의 1960년대 초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7위에 해당하고 있었다. 때문에 경제대국 일본에게 있어 가난한 이웃나라 한국은 당장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고 장차 소비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가치였다. 따라서 소식을 들은 미쓰비시, 미쓰이 같은 대기업들은 10년 만에 얻은 절호의 기회라며 일제히 환호하고 나섰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가 발전해야만 일본의 국가 안보도 강화되는 구조였으니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이자 일본의 방파제였잖아. 일본의 정치인들 역시 환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박정희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처음 목격해야 했던 것은 수천 명이나 되는 대규모 시위대의 비난이었다. 살인마 박정희를 타도하자! 군대 깡패두목 물러가라! 이들은 조용수에게 내린 사형 선고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었다. 저 사람들 대체 누구야? 뭐 조용수 외치는 거 보니 조총련인가 봅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이렇게 다짐했다고 한다. 내 돌아가면 빨갱이들을 더 잡아 넣어야 되겠구먼. 한편 일본의 정치인들은 박정희의 과거 경력을 주시하고 있었다. 충성혈사를 쓰고 사관학교에 입학하고 관동군 장교가 된 인물이라 때문에 박정희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일제 때 만주 군관학교에서 황군을 양성했던 니구모 장군을 만나자 박정희는 그에게 대뜸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것이 아닌가. 선생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전수상 기시 노부스케를 만난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 내가 혁명을 했을 때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지사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메이지 유신의 지사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대 이상의 것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일본은 국교 수립 이전인 61년에서 65년 사이에 박정희와 공화당으로 총 6,600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